요새 내 돈 주고 내가 산의 줄임말인 뭐 다들 아시죠? 내돈내산. 내돈내산이 이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세입자가 갱신 청구를 하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또 뵙게 됐는데, 예, 예. 자, 그나저나 회장님, 이 전월세 상한제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예. 거래의 안정까지 위협한다, 이런 우려가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예. 무엇보다 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산 내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면 네. 이게 뭐 큰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회장님. 네. 이게 이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네.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하게 되고 네. 집주인은 이것을 사실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유를 놓고 사실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왜냐하게 되면 거절 사유를 한번 보게 되면 예. 뭐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했을 때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게 파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벽면에 조금 약간 흠집이 갔다고 해서 그게 파손이냐? 그걸 파손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 재임대한 경우 있죠, 그죠? 그렇죠. 예. 이때도 이제 계약갱신의 어떤 거절 사유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서면으로 동의를 구했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인정할 수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네. 집주인은 어쨌든 뭐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입자가 협의를 거부하고 임대료 인상에 어떤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사실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도 보게 되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보통 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차인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해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또.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5% 올리려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 많은 이 시간적 비용, 경제적 비용가 비교했을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점들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빨리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조금 이렇게 또 좀 개정이 돼서.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올해 6.17 대책을 통해서
네. 그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 예. 이 내용은 뭐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줄고, 네.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이 보증부 월세들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보통 이제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이러한 재건축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게 실거주 2년 의무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예.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사실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보게 되면 토지 수용권과 비슷한 주택 수용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장님, 예, 예. 이 문제가 이 네. 재건축 조합원 그 실거주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입지는 되게 좋지만 네. 이게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네. 소유주는 투자자가 되고 네. 또 거주자는 뭐 서민이라든지 뭐 중산층인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하면은 결국 전셋집이 줄어드는 효과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냐 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주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우리가 저소득층의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다 보게 되면 재건축 대상지 아파트들은 전세가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이 좀 급감하게 되고 예. 수요자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국은 이것들이 전세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세값이 지금 엄청 지금 치솟았죠? 지금 상황이. 예, 예, 그렇죠. 이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방향들은 사실 옳지만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조항을 좀 완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회장님 저 말씀 듣다 보면은 예. 보완을 해야 될 그 대책들이 지금 여러 가지예요. 예.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보완할 점들을 좀 뭐 이렇게 그 정부에 좀 우리 그 서 회장님께서 좀 제출을 좀 해서 좀 요청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저도 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좋게 하기 위해서 기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책 결정에 좀 반영이 되어서 무주택자가 되었든 유주택자가 되었든 예. 사실 안전하고 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우리 서진영 회장님이 좀 그 부동산 대책 그 정부 정부 TF 팀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쪽하고 좀 얘기를 좀 자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제가 우리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보완이 좀 될 부분들은 너무 그렇다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좀 정확히 좀 보완해 가면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